오늘은 뉴노멀 1,500원대가 장기화되면 생기는 일입니다. 월급은 오르는 속도가 느린데 물가는 더 빨라집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우리 삶과 기업, 그리고 시장에 이어질까요? 오늘은 상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상훈님, 요즘 체감 물가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한 가지부터 짚고 싶습니다. 달러원 환율 1,500원대가 길어지면 결국 임금보다 물가가 먼저 사람들의 숨통을 조일 겁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시나리오 상에서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한번 1,500원대에 올라가면 비용 측면에서 연쇄 효과가 발생하고 그게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때 시차가 있어요. 지금도 생산자 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하는 흐름이 확인됐죠? 생산자 물가가 전년 대비 2.4% 상승했고요. 유가와 환율이 이미 오른 상태라면 그 다음 단계가 소비자 쪽으로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훈님, 월급이 오르는 건 느린데 쌀값이나 고기값 같은 건 먼저 뛰죠. 실제로 쌀 소비자 가격이 전년 대비 13.3% 올랐고 쌀 도매가도 7개월 연속 20% 넘게 뛰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월급이 따라잡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적에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환율과 유가 충격을 바로 받습니다. 통계로도 연결됩니다. 환율이 1% 오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0.04%포인트 올라간다는 추정이 있죠. 이 공식은 간단해 보이지만 누적되면 체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얼마나 오래 가느냐입니다. 환율의 1,500원대가 단기인지 중기인지에 따라 물가가 고착화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뉴노멀 1,500원대가 장기화될 때 이미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처음은 아닙니다. 실제로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웃돈 기간은 매우 드뭅니다.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이 있던 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에서 2009년 그리고 올해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밖에 없었다는 점 자체가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정말로 그 시기가 길었나요? 아니면 시장이 빨리 진정됐나요? 진정 속도가 시기별로 달랐습니다. 2008년 말 1,500원을 넘겼을 때는 5거래일 동안만 1,500원대를 넘나들고 아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1,300원대까지 내려갔죠. 2009년 초에는 1,500원 돌파 후 보름 만에 1,590원대까지 상승했고요. 하지만 하락도 가팔라서 한 달 만에 1,400원 선까지 내려왔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급격히 진정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재상승 구간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장기화라는 말이 과장될 수 있다는 거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는 분기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번 상승의 원인은 단순한 국내 요인이 아니라 국제 유가 충격과 지정학 리스크가 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유가가 안정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반복됩니다. 시장에서는 섣불리 상승 시도를 하지 못하는 배경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빨리 진정될 가능성을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려도 있습니다. 이란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유가와 인플레이션 반영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청자 입장에선 뭐가 일시적이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빵값이 일시적입니까? 기름값이 일시적입니까? 월급날이 일시적입니까? 상우님은 결국 뭘 말하고 계십니까? 뉴노멀 1,500원대가 장기화되면 월급보다 물가가 더 빨라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다만 표현을 정확히 하고 싶습니다. 뉴노멀 1,500원대가 장기화되면 임금이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구간이 생길 확률이 커집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구매력 하락이 더 커집니다. 환율과 유가가 올라가면 에너지와 식료품, 운송비를 통해 생활 전반으로 파급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먼저 반영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따라오려면 결국 협상과 생산성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차가 체감 격차를 만듭니다. 그럼 기업도 타격이 있겠죠.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원가 압박, 생산 차질, 가격 전가까지 갑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몇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비용 압박이 지속되면 가격 전가가 쉬운 업종은 물가를 더 자극합니다. 둘째는 전가가 어려운 업종은 마진 압박으로 투자와 고용이 늦어집니다. 셋째는 불확실성이 누적되면 수요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때는 제품을 만들기보다
일단 멈추거나 재고를 늘리는 쪽으로 행동이 바뀌죠. 이 경우 물가의 기초 체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처럼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나드는 국면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쉽게 강화됩니다. 재고가 늘어난다는 말도 결국 비용입니다. 그러면 금리 얘기도 피할 수 없습니다. 통화 정책은 결국 인플레이션과 경기 사이에서 줄다리기 합니다. 지금 미국 쪽은 고금리와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수 있고요. 한국도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말들이 나오죠. 상훈님, 결국 우리 사회의 더 큰 그림은 스태그플레이션, 성장 둔화에 물가 압박이 같이 간다는 겁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조건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충격이 물가로 이어질 때는 오일 쇼크처럼 비용 충격이 강해야 합니다. 1차 오일 쇼크 때 유가가 폭등하자 1974년 한국 연간 물가 상승률이 24.3%까지 치솟았고 2차 오일 쇼크 직후인 1980년에는 28.7%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 시기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충격의 방향성과 경로는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책도 있고 금융 환경도 다르고요. 그런데 왜 똑같이 힘들다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통화 정책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종류의 충격이라는 겁니다. 공급 측 비용이 먼저 오르니 금리를 내려도 환율과 유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물가 경로를 막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비용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더 위축되어 성장 부담이 커집니다. 즉, 정책 선택이 매우 제한됩니다. 게다가 IEA 사무총장은 이번 위기를 과거 오일 쇼크와 2022년 너우발 천연가스 공급 충격을 합친 수준에 비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이코노미스트는 전쟁이 내일 멈춰도 시장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약 4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단기간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럼 상우님이 그리는 시나리오는 뭐죠? 뉴노멀 1,500원대가 장기화되면 소비가 줄고 체감 물가가 임금보다 먼저 움직이고 내수가 눌리며 결국 성장 목표도 흔들리고 정책 여력도 줄어든다. 이런 시나리오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만 그 시나리오가 실현될 조건이 있습니다. 관건은 유가와 환율이 어느 정도에서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입니다. 시장은 유가와 물가 안정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즉시 회복되기 어렵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지상 리스크가 남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죠. 외환 딜러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재개된다고 해도 잔열이 남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즉, 종전이나 휴전 같은 뉴스만으로 바로 숫자가 돌아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휴전과 종전을 뉴스로 보면요. 당장 물가가 멈출 것처럼 기대합니다. 그런데 상우님 말씀은 기대가 금방 꺾일 수 있다. 냉정하네요. 냉정해야 합니다. 특히 환율은 심리와 포지셔닝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실제로 과거 금융위기 때도 1,500원 돌파 이후 방향 전환이 빨랐지만 다시 상승했다가 또 하락한 흐름이 있었어요. 결국 환율이 움직이는 이유가 단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전이 나왔다고 해서 유가가 바로 70달러대로 내려가고 환율이 즉시 1,300원대로 복귀하는 시나리오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은 그런 단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장바구니가 무섭거든요. 뉴노멀 1,500원대가 장기화되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터집니까? 체감 물가? 가계의 소비 축소? 아니면 임금 협상 실패? 무엇이 1번입니까? 1번은 체감 물가와 구매력 하락입니다. 그 다음이 소비의 구조 변화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임금 협상과 고용 환경에서 마찰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은 명목으로 오르더라도 실질 기준으로 따라잡지 못하면 체감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축 여력 감소, 소비의 지연, 서비스에서 필수제로 이동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상훈님, 지금 사회가 대단히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뉴노멀 1,500원대가 오면 월급쟁이는 그냥 지는 게임이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요.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는 게임으로만 단정하면 대응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렵게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대응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과 유가의 충격이 물가로 반영되는 속도는 정책과 기업의 가격 결정 구조, 그리고 비용 관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물가 상승이 누적되면 중앙은행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개인이 아니라 조건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시청자가 듣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1,500원대가 오래 갈 것 같냐, 빨리 내려올 것 같냐. 결국 그게 핵심이잖아요. 상훈님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단기 반등 가능성은 열어둡니다. 다만 장기 안정으로 연결될 확률은 유가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이 유가와 물가의 안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브렌트 유가 100달러를 넘고 있고 호르무즈 리스크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1,500원대 아래로 내려와도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기화될 때 우리 경제 전체에는 어떤 위험이 가장 큽니까? 성장, 고용, 금융시장, 부동산, 어디가 제일 아픕니까? 가장 아픈 건 실물 경제의 마찰과 정책의 제약입니다. 물가는 위로, 성장은 아래로 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면 재정과 통화, 산업 정책이 동시에 압박을 받습니다. 또 금리 수준이 높아진 상태에서 환율 변동성이 계속되면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집니다. 그 결과로 기업 비용은 지속되고 투자 결정은 보수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적되면 생산성과 고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결론은 하나네요. 뉴노멀 1,500원대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월급과 물가 사이에 생기는 시간차, 그게 사람을 힘들게 한다. 환율 1,500원대는 과거에도 있었고, 다만 이번은 유가와 지정학 충격이 같이 작동해서 진정 속도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체감 물가와 구매력 하락이 먼저 오고, 시간이 지나면 고용과 투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 정리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환율이 움직이는 속도는 과거에도 빨랐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관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 안정이 빠르지 않다면 임금이 따라잡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봐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상훈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